반갑습니다. 한 열흘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찍고 그 안에 여러 일이 좀 많았습니다. 핸드폰이 원래 휴대폰 찍는 영상찍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요. 중고폰을 하나 샀다가 영상용으로 또 샀는데 또 잘못 사서 취소하고 새로 사서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들도 좀 오고 해서 좀 많이 바빴습니다. 열흘 만에 지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저께가 동지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지를 새해로 보시는 분들은 한 해가 시작된 거고, 또 입춘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 그 입춘이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입춘이 이제 새해는 이민년의 기운은 들어와 있죠. 지금도 이민년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인신충의 작용에 대해서 이민년에 한번 해볼 건데, 사주에 그 신금이 있는 신분들이 많잖아요. 신금이 있으신 분들. 그럼 인신충이 되잖아, 이게. 이 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걸 볼 건데요. 다른 충들도 그렇지만, 인신충은 유난히도 그 중에서도 이 활동성에 제약이 많다거나 굉장히 역동적이거나 그런 충으로 일어난다고, 그런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인신사에는 사해까지도 보면 이게 사생지잖아요. 제왕지고, 그렇죠? 장생지고. 이렇게 되면 제왕지가 아니고 장생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시작하는 기운이 가장 에너지가 강한 게 인신사예요. 그러니까 인신의 충이면 사생지의 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충이라는 것은 시작의 의미, 그러니까 생지이기 때문에 시작의 의미, 아니면 우리가 이 장생의 기운끼리 충돌한다, 부딪힌다, 이런 개념이라서 이 기운의 범위가 크고, 또 우리가 이 충으로서 오는 작용력 또한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있으신 분들이 뭐 인신충이 되니까 내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충이라고 나쁜 게 아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목의 그 특성은 뭐냐 하면 해자축으로 오잖아요. 해자축을 지나왔잖아요, 지금. 올해가 축이니까 해자축을 지나서 인목으로 가는 거잖아, 인묘진으로. 그러니까 봄을 시작하는 단계고, 또 인시라는 것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한 줄기 빛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기가 많다거나 물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범을 타야 되는 거야. 인목에 보면 내년에 일 잘 풀릴 겁니다, 유순하게. 그래서 좋긴 한데, 또 반면에 인신충이 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다. 신금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신금은 숙살지기 기운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금에서 4, 5미로 가니까 더위의 끝자락에서 이제 신유술로 가니까 가을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 말이 뭐냐면 서늘한 기운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신금이다. 그러니까 신금하고 인목이 맞았다는 것은 이 수학의 의미가 있고 결실의 의미가 있는 신금과 시작의 의미가 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 그러니까 한 명의 시작과 양극의 상충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봄과 가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봄과 가을의 충발이라 더 모든 충들이 그렇습니다. 양극의 기운끼리 상충되는 기운이 충으로 되면 이게 발한다 해서 충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한다 해서. 그러니까 그 기운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개혁이나 변화나 변동, 변수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충입니다. 충이라는 것은 변화, 변동, 변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쁠 수는 없죠. 내가 과정이 힘들고 지금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다면 이 충발로 인해서 180도 상황이 역전된다든지 바뀐다든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충은 나쁘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금이라는 목의 입장에서 보면 관인데,
금극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보자고요. 이 관이 인신충을 해서 이 인목이 신금을 만나서 충이 되잖아요. 그럼 관이 깨지든지 아니면 인목이 깨지든지, 인목 입장에서는 금극목 하니까 이제 제가 깨지든지. 그러니까 탈주가 될 수도 있고, 신금이 계시신 분들은 탈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업의 변동이 있다든지, 내가 쓰고 있는 감투, 이런 명예나 벼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내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직업의 변동이죠. 관에 관해서, 아니면 재생에 관해서.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인신충은 역마의 충, 그러니까 관의 충, 금국목 하니까 제의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간에 따라서 제의충으로 보기보다는 관의 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직장의 변동 이동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갑작스럽게 생각도 안 한 승진이 된다든지, 아니면 명전이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의 변동이 나쁘다고만 보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뭐 그 어떤 인사과에서 무슨 연락 받을 일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승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금이 있다, 인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물론 일지나 월지 있으면 더 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목의 만남이 되기 때문에 내 주거지의 변화, 이사 이런 것들이 변동, 변화, 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신의 충이라고 해서 내가 사고를 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일이 진행이 안 되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내 원국에 이 신금이나 인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인목이 용신이 들어와서, 인목이랑 용신이 들어와서 인신충을 해버리면 힘을 많이 못 쓰겠죠. 반대로 신금이 나한테 흉신인데 인목이 들어와서 인신충이 되면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구성을 봐야 되는 거고, 금과 목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금목 선전을 따져봐야 되는데 금목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목이니까 두통이나 신경계 이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또 반대로 신금이 약해서 신금이 깨진다고 하면 수생목이 되니까 금극목 한다 해도 목급금이 될 수도 있어요. 목급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뭐 폐나 대장질환, 뼈질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신사에는 역마의 살로 보는데, 자, 장생이 충이잖아요. 생지가 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을 시작하려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고, 내가 잘해보려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이 충발로 인해서 배신이나 후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역마의 충은 우리 인체로 따지면 팔, 다리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어 뭐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인신충이 되면 뭐 자기 기록을 세운다든지 아주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뭐 사고수나 아무래도 뭐 교통 관련 사고, 접촉사고 이런 거를 조심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고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고를 조심한다고 우리가 안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줄여줄 수는 있죠. 그래도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운수업에 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업무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다거나 그러면 이 인신충의 한 부분에서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주 괜찮다,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충의 역할을 큰 틀에서 보면 생지의 충이잖아요. 역마의 충과 역마지살입니다. 그 자기 자일이니까 거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마지살의 충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넓게 보면 집으로 보면 내 주거지로 보면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집을 팔거나 사거나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보면 내가 승진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뭐 이 인목이나 신금이 내 십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내가 움직임에 의해서, 활동력에 의해서 충발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지가 충이면 아무래도 건강 문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배우자와의 충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불화나 뭐 이별, 사별 이런 것들이 올 수는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면 그런 것도 무난히 지나갈 수 있고, 내가 배우자가 밉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질 필요는 없고요. 잠시 떨어져 산다든지 서로 각자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 충발 작용도 조금 무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충도 뭐 좌우매우도 있고 진충도 있지만 특히 인신사의 충은 뭐냐면 이 사주에서 역동성이라고 하는 충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나 변동,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변수, 그런 폭들이 크다는 겁니다. 자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변화 변동이 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만 활용하면 그걸 내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운의 흐름을 잘 읽고 어떤 변화가 오든지 대비하고 받아들이고, 그 변화는 오히려 큰 나한테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큰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내가 충이라서 뭐 안 좋고 사고수가 걱정이 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필요 없고, 내 사주에서 이 충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내 용신을 건드려 주느냐, 내 흉신을 건드려 주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 좋고요. 요금 하나만. 이게 좋은 작용을, 이제 나쁜 작용은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작용은 잘 판단하는 기준 안 서시는 분들인데, 좋은 작용 할 때는 아까 말했던 거 이겁니다. 내 흉신을 이 충발로 깨주나 안 깨주나. 내가 신금이 흉이다. 만약에 인목이 흉이다.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신금이 사주에서 흉이면 이 신충 작용은 좋겠죠. 길작용으로 바뀌겠죠. 근데 신금이 내 용신인데 인신충이 들어오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이 구성을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신금인지 인목인지 아니면 금극목이 되는지 목급금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면 어느 정도 큰 틀은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충발이 될 때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다시 말해보면요, 이 충이 된다는 것은 그 기운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충 발현된다는 거니까 더 커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체를 확장한다든지 일상이 너무 무기력하다 이렇다면 생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이 충발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평탄하게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보다 한 번씩 뭔가가 와서 건드려 줬을 때 내가 생각에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가 충이라는 거거든요. 그 충은 좋고 나쁘고 이 변화나 개혁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 차이라서, 그 효과, 나한테 오는 것들의 효과를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충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빠할 필요는 없다. 인신충이 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역마의충이라서 여행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혹자들은 뭐 여행 중에 이동수 사고수가 나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것밖에 안 되죠. 이렇게 충발이 될 때는 차라리 내가 여행을 떠나고 내 여유를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그런 기운을 잘 활용하시면 충의 기운도 미약하게 사그라든다, 개운이 된다. 오히려 여행을 많이 다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충년이 되면 많이 돌아다녀요. 여행도 안 가던 여행도 좀 가게 되고 그러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을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내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좋습니다. 내 흉운을 깨주는지 기운을 깨주는지를 잘 판단을 하고, 판단이 안 서시면 가까운 철학관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인신충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짧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오늘 대충 하고요. 다음 주부터 또 신경 써서 제가 이민년에 관련된 것들 몇 개 또 뽑아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